이젠 더 이상 재밌는 일도 기대할 수 없겠군. 이걸로 장애물은 전부 사라졌어. 경찰 조직을 장악하는 것도 시간 문제야. 어떠냐, 엘? 완전한 나의 승리다. 나의 승리야. 재미있는 일을 기대할 수 없겠다고? 그건 걱정 마. 이제부터 신세계의 창조를 보여줄 테니까. 오바 오바타 타케시의 만화 데스노트를 원작으로 주인공 라이토가 사신의 노트를 손에 넣으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뤘으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파격적인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특징인 범죄 스릴러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입니다. 본 영상은 데스노트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매번 전국 모의고사 1등을 차지하는 엘리트 고교생 야가미 라이토. 언제나 반복되는 일상의 따분함을 느끼던 그는 우연히 하늘에서 검은색 공책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수업이 끝난 후 그 공책을 보러 가는 라이토는 표지에 데스노트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하며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노트가 행운의 편지 같은 장난이라 생각한 그는 대수롭지 않게 현재 인질극을 벌이던 살인범의 이름을 적었다가 그 범인이 갑자기 40초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그 후 실험을 거쳐 이 공책이 진짜 살인 노트임을 알게 된 라이토는 처음 저지른 살인에 두려워하던 것도 잠시 데스노트로 이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을 청소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나 갑자기 라이토의 앞에 류크라는 사신이 등장하는데 노트를 떨어뜨린 장본인 사신 류크다. 사신이라고? 기다렸다, 류크. 난 사신의 노트인지 알면서도 사용했어. 너한테는 내가 놀랐다. 단 5일 만에 이렇게 많이 해치운 건 네가 처음일 거야. 난 어떻게 되지? 난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해. 인간계의 땅에 떨어진 시점부터 노트는 인간계의 소유가 되지. 정말 데스노트를 사용하는 대가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지? 데스노트를 사용한 인간이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마. 그것뿐이야. 죽인다. 왜 나를 선택했지? 난 단지 노트를 떨어뜨렸을 뿐이야. 자신이 잘나서 선택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왜 떨어뜨린 거야? 나분했으니까.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데스노트를 사용하던 라이토는 자신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일부러 사인을 심장마비로 통일시키며 그 작업을 통해 선량한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세상, 즉 신세계를 창조해낼 것을 결심하고 그러자 라이토의 존재는 점차 온라인상에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살인자, 즉 키라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되며 결국엔 인터폴이 세계 제일의 명탐정인 엘에게 수사까지 의뢰하게 됩니다. ICPO, 인터폴이 준비한 전세계 동시 특별 생중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간, 통칭 엘입니다. 그자가 저지른 범죄자 연쇄살인,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역사상 최악의 흉악 범죄입니다. 키라, 네가 하고 있는 짓은 악이다. 나는 정의야! 악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구원하고 누구나 이상으로 생각하는 신세계의 신이 될 몸이라고. 그 신을 거역하는 자, 그자가 바로 악이야! 넌 너무 멍청해, 엘. 믿을 수가 없군. 키라, 넌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나? 넌 오늘 이 시간에 사형될 예정이던 자를 죽인 거다.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나 엘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 자, 나를 죽여줘. 이 자식! 왜 그러지? 주장고야! 빨리 해치우라고. 못하겠나? 아무래도 나는 죽일 수 없는 모양이군. 죽일 수 없는 인간도 있다. 좋은 힌트를 얻었다. 키라, 네가 어떤 방법으로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지 나도 흥미가 많다. 너를 체포하면 전부 다 알게 될 일이지. 그럼 떠보자, 키라. 재미있군. 기꺼이 상대해주마. 서로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를 찾아내야 한다. 역시 인간은 재밌다니까.
사실 엘은 린트엘 테일러라는 사형수를 자신의 대역으로 내보낸 것이었으며 그 생중계 또한 키라의 첫 살인을 참고해 일부러 일본 관동 지역에 먼저 방송한 것이었고, 이에 키라가 일본인임을 짐작한 넬은 그의 살인 시간과 희생된 피해자들을 통해 키라가 경찰의 관계자인 건 물론 학생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이르자 FBI에게 몰래 일본 경찰들의 가족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의 추측을 비웃듯이 데스노트로 사망 시간을 조작하던 라이터는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곧장 마약 중독자인 범죄자가 자신이 탄 버스를 탈취하도록 유도하는데, 위험해. 그만둬. 그땐 내가 하겠다. 저 범인과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군. 야가미 라이터는 키라일 리가 없어. 이게 증거다. 확인해봐. FBI? 이름은 레이 펜버. 얘만 너 꼼짝 마. 이 자식은 데이트 약속이잖아 이거. 뭐야 이놈은? 너 내 모습이 보이는 거냐? 쏜다 이 괴물아! 다들 엎드려! 아까 라이터가 떨어뜨린 데이트 약속 메모 일부러 데스노트를 잘라서 적어둔 거였군. 기발한데. 빨리 차세고 문 열어. 버스 탈취 사건으로 수사관의 이름을 알아낸 라이터는 몰래 레이의 뒤로 다가가 그에게 살인 협박과 함께 봉투를 건네고, 이에 키라의 지시대로 전철에 탑승한 레이는 봉투 안에 들은 종이가 데스노트인 것도 모른 채 그의 명령대로 뚫린 네모칸에 FBI 수사관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영문을 모르겠군. 목적이 뭐지? 하지만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이름만이라면 죽일 수 없을 테니까. 키라, 넌 대체... 잘 가라, 레이 펜버. 레이가 죽었어. 키라한테 살해됐어. 레이의 약혼녀였던 전 FBI 수사관 미소라 나오미는 일본에 들어온 수사관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그가 키라에게 살해당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레이의 전날 행적을 돌아보던 그녀는 탈취된 버스 안에 키라도 타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가 심장마비 외에도 사인을 조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이 사실을 키라 수사본부에 전하려던 나오미는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돌아 나오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수사본부장 야가미 소이치로의 아들 라이토를 만나게 되고, 그러자 라이토는 나오미가 키라에 대한 정보를 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녀를 제거하려 했으나 나오미가 자신에게 알려준 이름이 가명이었기에 데스노트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저도 수사본부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본부의 지휘는 엘이 맡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2년 전에 엘 밑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근데 왜 엘한테 하려던 얘기를 저한테... 당신한텐 엘과 닮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함께 수사하시겠습니까? 네? 당신도 저희의 동료가 돼주시겠습니까? 제가 수사본부예요? 제가 당신을 추천하겠어요. 이제 저한텐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신분 증명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름 진짜 제 이름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했어. 왜 그렇게 시계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거죠? 키라니까요. 어디 가시죠?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한편 경찰들은 몰래 감시한 일로 그들의 신뢰를 잃은 넬은 결국 키라 순사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밝히며 앞으로 자신의 지휘에 따라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그들에게 가짜 경찰 수첩과 발신기 달린 벨트를 건넨 넬은 키라가 얼굴과 이름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알려주며 앞으로는 경찰 수첩의 가명으로 활동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후 나오미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된 넬은 키라가 자신보다 먼저 선수를 쳤음을 깨달으며 고전 레이가 사망 직전까지 조사했던 사람들, 즉 야가미와 그 가족들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이에 방 안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설치됐음을 짐작한 라이토는 엘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데스노트를 적을 방법을 구상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덜미를 잡히겠지만 나한텐 안 통해, 엘. 여기까지다. 내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 보도된 범죄자가 죽으면 얘긴 끝나지. 오른손으로 방정식을 풀면서 왼손으로 이름을 적고 과자를 집어 먹는다. 오늘 키라는 눈에 띄게 죄가 가벼운 자를 보도되자마자 곧바로 죽였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한 첫날인데 신기할 정도로 금방 혐의가 풀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센터 시험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은 라이토는 도호 대학의 신입생 대표로 자신과 류가 히데키란 인물이 발탁되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와 함께 신입생 연설을 하게 된 라이토는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는데, 만약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키라 사건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게. 뭐지? 제가 엘입니다. 설마 엘이라고 말할 리가 없어. 정말 정신 나간 녀석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네가 진짜 그러면 오랫동안 존경해온 나의 우상이야. 야가미 라이터, 넌 너무 완벽해. 그리고 만에 하나 네가 키라라면 이 이상의 압박은 없을 거다. 나는 이 녀석한테 아무 짓도 못해. 나한테 스스로 엘이라고 밝힌 이 녀석이 죽으면 곧바로 내가 의심을 받게 돼. 이 녀석 엘인가? 일부러 같은 대학에 들어가 라이토를 관찰하던 넬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키라로 의심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와 동시에 라이토의 수사 협력을 부탁하고, 이에 아버지를 통해 그가 진짜 엘임을 알게 된 라이토는 수사본부에 들어가 그의 의심을 덜어낼 방법을 궁리하던 중 본인이 키라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사쿠라 TV라는 방송국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 자신의 메시지를 생중계하도록 협박하였으며, 실시간으로 타 방송국의 아나운서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살해해 자신이 진짜 키라임을 증명해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넬은 기존의 키라라기엔 다소 어설픈 듯한 그의 행적에 비디오 속 키라가 다른 사람임을 확신하며, 그 제2의 키라는 얼굴만 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짐작합니다. 한편 제2의 키라가 사신의 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챈 라이토는 그 가짜 키라가 애를 죽이도록 유도하려던 것도 잠시 그가 조심성 없이 사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을 발견하고, 이에 곧장 제2의 키라와 접촉할 것을 결심한 라이토는 그의 권유대로 아오야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야감이 달림군인가? 당신 혼자만 수명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걸.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마네 미사예요. 이 노트를... 사신... 어떻게 알았지? 사신의 눈을 가지면 상대방의 수명이랑 이름을 모두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수명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내가 엘의 이름을 알아낼게요. 난 당신의 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지? 남자친구가 돼주세요. 남자친구? 사실 아마네 미사는 키라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강도를 심판한 후부터 그의 열렬한 팬이 되었으며, 어떻게든 키라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했고, 그러나 스토커에게 살해당할 운명이었던 그녀는 이대로 짧은 생을 마치려던 것도 잠시 자신을 사랑했던 사신 제라스가 금기를 어기고 데스노트에 스토커의 이름을 대신 적으면서 그 사신의 수명만큼 더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 제라스의 말로를 지켜보던 램은 남겨진 그의 노트를 미사에게 넘겨주며 앞으로 미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미사가 키라를 만나는 것을 도와주게 된 램은 그녀의 수명 절반과 맞바꾸어 사신의 눈을 내려준 뒤 라이토에게 만약 미사를 죽이려 하면 자신이 먼저 데스노트에 그의 이름을 적겠다고 경고합니다. 미사가 행복해진다면 램 너도 만족한다는 뜻인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미사는 이렇게 날 좋아하고 있어. 미사, 그럼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기도 해? 응. 램한테 부탁해줄래? 애를 죽이라고. 우리 중에 한 명이 엘한테 잡히면 우리의 행복은 금방 위협받게 돼. 램, 라이토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야. 알았다. 그래, 좋다, 야가미 라이토. 엘의 숨통을 끊어주마. 엘이 죽는다고? 이렇게 간단히? 라이터군은 키라가 아니에요. 아니, 라이터군이 키라면 안 됩니다. 라이터군은 저한테는 처음으로 생긴 친구니까요. 그날 이후 미사의 연인 노릇을 하게 되는 라이토는 제2의 키라와 접촉했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대학에서 타카다 키요미란 인물과도 교제를 시작하고, 그 사이 제2의 키라가 보낸 비디오 테이프를 조사하던 넬은 머리카락과 사용한 잉크 성분 등 여러 증거를 발견하여 미사를 제2의 키라로 체포합니다. 그 고된 신문을 받게 된 미사는 계속된 넬의 추궁에도 끝까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며 결국 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애원까지 하게 되고, 그런 미사를 보다 못한 램은 그녀의 데스노트 소유권을 포기시킨 뒤 지금까지의 데스노트와 관련된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이토는 류크에게 버린다는 신호를 주면 미사처럼 자신도 소유권을 포기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스스로 키라의 용의자 후보로서 엘에게 감금당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야가미 라이터를 감금해도 범죄자에 대한 키라의 심판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멈췄어. 근데 야가미 라이터가 스스로 감금을 요구해왔단 말이야. 이래선 야가미 라이터는 과거의 키라였다는 게 돼버려. 자신이 키라였다고 해도 자각이 없었다고 밀어붙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키라답지 않아. 라이터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수척해졌습니다. 그런 하잘것없는 자존심은 버리겠어. 잘 있잖아. 류자키, 이런 짓 해봤자 소용없어. 난 키라가 아니니까. 빨리 여기서 날 꺼내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라이토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던 넬은 그를 감금한 지 15일째가 되던 날 앞서 2주일 동안 보도된 범죄자들이 한꺼번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라이토와 미사를 붙잡아둔 명분이 사라진 그는 감금 50일째가 되던 날 야가미의 협력하에 두 사람을 죽이겠다는 연극을 해보지만 결국 키라로서의 증거 없이 석방하게 됩니다. 한편 라이토의 지시대로 출세욕이 강한 고위층 인물을 찾아다니던 램은 요츠바 그룹의 히구치 쿄스케에게 데스노트를 전달하여 키라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히구치가 미사에게 흑심을 품었음을 알게 된 그녀는 어떻게든 미사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라이토와 데스노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두 들려줍니다. 그리하여 라이토가 원래 키라였음을 알게 된 미사는 그의 계획을 돕기 위해 미인계로 히구치 본인이 현재의 키라라는 자백을 녹음해내고, 그러자 엘은 요츠바 본사에 잠입했었던 신입 형사 마치다와 잠입수사 전문가들을 투입해 히구치를 체포하는데, 어떤 수법으로 살인을 해왔지? 말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하게 하겠다. 노트다.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트다. 그 괴물이. 국장님, 피곤하셔서 그럽니다. 아무래도 노트를 만진 사람한테만 보이는 것 같다. 대체 어쩔 셈이지, 야가미 라이토. 류저키, 이겁니다. 사신이었군요. 아오야마에서 노트를 보여주다니. 저자키, 노트를 줘봐. 두 권. 노트는 2권 이상 존재하고 있어. 이 세상이 썩었어. 괜찮습니까? 우선 여기 적힌 사람들의 이름하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대조해볼게. 이겼다. 계획대로. 데스노트를 만진과 동시에 키라로스의 기억이 돌아온 라이토는 노트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시계 안에 넣어둔 노트의 종이에 피로 히구치의 이름을 적고, 이에 히구치의 사망으로 데스노트를 되찾은 그는 류크에게 적게 한 데스노트의 가짜 규칙, 즉 노트에 이름을 적은 인간은 13일 이내에 다음 이름을 적지 않으면 죽는다는 내용을 수사본부에 공개하여 자신의 의혹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구 미사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을 확인한 램은 그녀를 구했다는 생각에 안심하던 것도 잠시 미사가 본인의 노트를 되찾은 건 물론 또다시 수명의 절반을 사용해 사신의 눈을 거래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다 노트를 사용한 자가 극형에 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녀는 자신이 라이토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으며 미사를 구하기 위해선 자신이 애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노트의 가짜 규칙으로 큰 혼란에 빠진 넬은 마지막 도박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예감하는데 그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유자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종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시끄럽네요. 난 안 들리는데. 내가 말하는 건 전부 엉터리니까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하지만 그건 피차 일반이죠. 무슨 뜻이지?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이라는 걸 입에 올려본 적이 있긴 있습니까? 평생토록 진실만을 말하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 또한 없지 않을까?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 그래도 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너 때문이잖아. 미안합니다. 뭐 하는 거야, 류자키? 도와줄까 해서요. 저의 작은 사과의 표시입니다. 아직 젖었잖아. 안타깝네요. 이제 곧 이별입니다. 노트를 실제로 시험해 볼 겁니다. 노트에 이름을 적을 사람은 앞으로 13일 이내에 사형이 결정된 죄수 중에서 뽑고 13일이 경과에도 살아있으면 사형을 면제해준다는 사법 거래를 할 겁니다. 이 실험만 끝내면 단숨에 모든 걸 밝힐 수 있습니다. 뭐지? 정전이가? 오다리. 여러분, 사신. 안 돼, 류자키. 죽을 거예요. 다음은 우리까지. 엘과 그의 조수 와타리를 죽인 램은 간접적으로 미사의 수명을 연장해준 죄로 모래가 되어 사라지고 이에 램이 가진 노트를 손에 넣은 라이토는 엘의 존재가 사라지면 키라 수사가 중단된다는 이유로 수사본부에서 2대1로 임명되어 전 세계의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움켜쥡니다. 구 엘의 관련자들과 요츠바 그룹 일원들을 모두 살해한 그는 키라와 엘을 오가며 자신만의 신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 경찰 관료가 된 라이토는 장애물이 없는 완벽한 상황에서 점차 키라가 정의인 암흑의 시대를 실현시키며 데스노트 1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엘의 사망 이후 한동안 접속되지 않은 그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엘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기관 와미즈 하우스에 그의 죽음을 전하고 이에 엘의 후계자로서 경쟁해왔던 니아와 멜로는 엘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사라진 만큼 둘이서 힘을 합칠 것을 권유받지만 멜로는 니아에게 극심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스스로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하여 엘의 후계자가 된 니아는 미국 대통령에게 진짜 엘이 이미 사망했음을 알리며 자신에게 독자적인 키라 대책기관, 즉 SPK를 창설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사이 마피아 조직의 참모가 된 멜로는 니아와 마찬가지로 키라의 수법이 살인 노트라는 사실과 그 노트가 일본 경찰에게 있음을 알게 되자 곧장 타키무라 경찰청장을 납치해 그와 데스노트를 교환하려 합니다. 내 판단으로 노트는 두 권 모두 우리가 접수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보다 먼저. 보스! 타키무라가 내 타이로 자살을! 이것이 키라의 소행이라면 키란 네 납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번엔 야가미 스위치로 찾아냈다. 야가미 사유를 끌고 와. 청장은 이미 숨이 끊어졌을 텐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예. 헬이다. 지금의 제2대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상위 7명 정도가 앤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난 SPK의 중심에 있는 앤입니다. 앤, 닮았어. 이 분위기. 애라고. 한편 멜로의 전화를 받게 된 야가미는 타키무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이번엔 자신의 딸이 인질로 잡혔음을 알게 되며 사유와 노트를 교환하려면 미국 LA로 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이에 FBI의 협조를 받으려던 라이토는 L로서 국장과의 연락을 시도했다가 자신을 2대1이라 주장하는 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L에게 후계자가 있었음을 알게 된 라이토는 이미 CIA와 FBI가 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자신이 가진 L의 권한이 작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앤에게서 이번 사건을 전부 1인받게 된 그는 일단 납치범의 요구대로 야가미를 LA로 보내 데스노트와 여동생을 교환하기로 합니다. 그 순간 야가미를 다른 비행기에 태운 멜로는 그 하이제킹한 비행기로 LA에 가는 도중에 야가미를 하차시킨 뒤 그를 자신들의 거래 장소로 데려가는데, Y462 시작해. 이렇게 된 이상 사유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럼 노트를 테스트하지. 안 돼. 일부의 경찰만 아는 이 사건에서 사유가 죽으면 키라 용의자의 범위만 좁혀져. Y462 타기 4만. 노트는 진짜의 모양이군. 나를 보내주마. 범인이 탄 헬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착륙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틀렸습니다. 한 방 먹었네요. 미사일? 헬기와 미사일, 어디에 노트를 실은 거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사일을 인적 없는 곳에 떨어뜨리면 회수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지금쯤이면 노트를 손에 넣었을 터. 데스노트를 손에 넣은 멜로는 SPK에 심어두었던 스파이를 통해 니아의 부하들 대부분을 살해해버리고, 이에 모든 것이 멜로의 소행임을 알아챈 니아는 라이토에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사건의 범인이 자신과 같은 와미즈 하우스 출신인 멜로임을 밝힙니다. 한편 자신의 수명이 슬슬 끝날 위기임을 알아챈 사신 시도우는 6년 전에 잃어버린 노트를 찾으러 다니던 중 류크가 자신의 노트를 본인 것처럼 가져가 버렸음을 알게 되고, 그 류크를 통해 자신의 노트가 인간에게 넘어갔음을 알게 된 시도우는 멜로에게서 노트를 되찾으려다가 그의 카리스마에 대려 겁을 먹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시도우를 통해 13일의 규칙이 거짓임을 알게 된 멜로는 키라에게서 또 하나의 노트를 빼앗기 위해 부하인 칼 슈나이더에게 사신의 눈을 거래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이 미사의 눈을 이용해 마피아 일원들 중 노트의 소유자를 알아낸 라이토는 데스노트로 칼 슈나이더의 사인과 행동을 제안한 뒤 자신의 노트 소유권을 포기하여 마피아들의 근거지를 알아낸과 동시에 그들을 제거하고 노트를 회수할 작전에 돌입합니다. 키라가 얘기한 D-Day에 마피아들이 죽는다면 확실히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같이 따라가서 눈의 거래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그 거래는 내가 하겠네. 따지고 보면 노트를 뺏긴 건 내 책임이야. 아버지가 노트에 이름을 적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름과 수명이 보이십니까? 그래, 보인다. 그 이름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싫옵니다. 전원 진입! 역시 키라가 연관돼 있을 거야. 진짜 시동 뭐 하는 거? 마피아 2명을 체포! 노트도 무사히 탈환! 꼼짝마. 다음은 아지트 전체를 날려버릴 거다. 또 당신인가? 그때 죽일 걸 잘못했군. 본명 미하엘 켈. 위험해. 어떻게? 얌전하게 투항하면 죽이지는 않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노트에 적어서 죽이라고! 그 스위치를 버리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당신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지?
자식! 노트 내놔! 진짜 놓친 건가? 아버지, 부탁이에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행이다. 라이도, 넌 키라가 아니야. 정말 다행이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대인이만큼 조금 흥분해도 괜찮아. 아버지! 그 녀석의 이름을 마지막 힘을 다해 적으세요. 이대로 당하기만 하실 거예요? 라이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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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요! 안 돼요! 노트를 사용한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했던가. 하긴 아들이 키라가 아니라고 믿고 떠났으니 행복한 건가?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라이토는 멜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초조해하며 상중임에도 엘로서 니아의 질문 공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그런 수사본부의 엘에게 위화감을 느낀 니아는 어째서 키라가 경찰의 작전을 도와준 뒤 노트를 회수해 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며 점차 수사본부의 엘이 키라라는 강한 확신을 품게 됩니다. 구 키라에게 살해당할 것이 두려웠던 미국 대통령은 그가 전쟁과 범죄 조직을 괴멸시킨 공을 치하하며 공식적으로 키라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선포하고, 이에 미국이 키라 체포에 손을 뗐음을 알게 된 타 국가들은 덩달아 키라를 정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며 점차 키라를 종교로까지 여기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정말 키라를 악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키라를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소리야?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확실히 좋은 세상이 되긴 했잖아요. 그건 다 사륙에 대한 공포 때문이야. 하지만 키라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츠다 씨. 키라도 분명히 알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이 악이란 사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정의. 키라가 잡히면 키라는 악, 키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키라가 정의죠. 반드시 키라가 정의가 된다. 웃기지 마. 키라를 인정한 건 용서 못해. 그 후 니아를 찾아온 멜로는 그가 가진 자신의 사진을 되찾은 뒤 니아에게 데스노트를 만지면 사신이 보인다는 것과 노트의 규칙 중에 가짜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에 노트의 가짜 규칙이 바로 13일의 규칙임을 알아챈 니아는 곧장 수사본부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그들 안에 진짜 키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순간 생전 엘이 라이토를 의심하던 것을 떠올린 수사본부 일원들은 13일의 규칙이 가짜라면 그가 감금으로 결백을 입증한 것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점차 라이토를 키라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SPK를 당장 해산시킬 것을 결심한 라이토는 미국 대통령에게 SPK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건 물론 CIA와 FBI를 동원해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낼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키라를 추종하는 방송을 제작하던 사쿠라TV의 PD 데메가와 히토시는 키라의 명령을 받고 광신도들과 함께 SPK 본부를 습격하는데, 무슨 일이죠, 니아? SPK는 일반인에게 의심처를 들킬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한 조직입니까? 이 녀석 뻔뻔하게. 나의 승리다, 니아. 엘의 유산과 그것으로 고용한 키라 반대파를 써먹죠. 돈다! 돈. 내 거야! 야, 이 자식! 이 혼란을 통해서 도망갈 셈인가? 경찰부대입니다! 경찰부대? 놈들도 경찰로 위장해서 나올 거야. 어딨지? 이 안에 있을 텐데 어딨냐고? 비르마클. 절묘한 타이밍에 SPK를 습격한 광신도들의 모습에 수사본부의 일원들은 라이토가 키라라는 확신을 굳히게 되고, 이에 니아가 알려준 번호로 몰래 연락한 나이자와는 그에게 생전 엘이 용의자 후보 2명을 감금시켰던 사건과 그들을 풀어주기 위한 연극, 그리고 사신의 눈만 있으면 얼굴만 보고도 이름을 알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라이토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추종자 중 한 명인 미카미 테루에게 키라의 대역을 부탁했으며, 자신이 지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그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키라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뒤늦게 수사본부의 엘이 야가미 차장의 아들인 라이토임을 알아챈 니아는
자신에게 협조하는 수사본부 일원들을 통해 라이토의 집을 수색해보지만 결국 데스노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선출한 키라 왕국의 간부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키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주십시오. 삭제. 왜 키라의 추종자를? 미칸, 역시 쓸만해.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이제 확실히 죽음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겠군. 신이야. 데메가와의 선을 넘는 사이비 행태를 가만둘 수 없었던 미카미는 데스노트로 그들을 제거한 뒤 키라의 대변인 자리에 인기 아나운서인 타카다 키요미를 앉히고, 그럼 미카미의 판단에 놀라워하던 라이토는 자신의 전 연인인 키요미를 이용해 미카미와 접촉할 것을 계획하여 키라의 정보를 캐낸다는 빌미로 수사본부의 감시하에 키요미와의 만남을 가집니다. 미안해. 키라. 미카민가? 여보세요? 아니요, 친구와 둘이에요. 운 좋게 전화를 받을 수만 있다면. 키라의 대변자를 개인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자라. 전화를 좀 바꿔달래. 넌 누구지? 11월 26일이라고요? 5자? 무슨 얘기죠? 실체 움직이기 힘듭니까? 네. 지금도 감시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정말 키랍니까? 나에게 지금 심판을 하라는 뜻. 죽었어요. 뭐야? 도청장치를 떼겠다고? 이제 마음 편히 말할 수 있겠군. 내가 바로 키라야. 역시 대단해. 라이토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남자였어. 그런 네가 키라라니. 너도 신세계의 여신이 되는 거야. 라이토. 키요미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라이토는 수사본부에겐 키라의 요청이란 이유로 그녀와의 만남 땐 감시 카메라 없이 오로지 도청장치만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몰래 필담으로 자신의 지시를 키요미에게 전달하고, 그 사이 직접 일본으로 온 니아는 키라에게 데스노트를 사용하는 대역이 있음을 알아채며 라이토를 체포하기 위해선 그가 데스노트를 사용하는 현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엑스키라가 될 만한 인물을 살펴보던 니아는 신자인 미카미를 유력 후보로 올려놓고 미행하던 중 부하인 스테판 제반니가 그의 노트 사용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미카미가 엑스키라임을 확신한 니아는 홍백 가합전에 간 미사를 포섭하는 것으로 라이토의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린 뒤 그 틈에 제반니가 미카미의 노트를 접촉하도록 지시합니다. 엘, 만나죠. 키라 사건과 관련하여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 키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좋습니다. 외진 곳에 위치한 일명 옐로우 박스라는 창고. 오실 땐 그쪽 본부에 보관돼 있는 노트를 가지고 와주십시오. 노트는 왜죠? 여러분이 전부 자리를 비워버리면 노트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 28일 오후 1시가 어떨까요? 역시 예상했던 시간대군. 알겠습니다. 우린 몇 시라도 상관없습니다. 너의 생각은 꿰뚫고 있다. 최후에 이기는 건 나다! 한편 제2의 키라인 미사를 감시해왔던 멜로는 그녀가 이미 데스노트 소유자로서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임을 확인한 뒤 점차 키라가 라이토임을 깨닫게 되고, 그 후 키요미의 주변을 맴돌던 그는 친구인 매트와 함께 그녀를 납치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매트는 경호원들에게 사살되고 자신은 키요미가 숨겨둔 데스노트 종이에 이름이 적혀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라이토는 더 이상 키요미에겐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데스노트에 그녀가 분신자살로 사망하도록 사인을 조작하고, 이에 여유롭게 니아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승리했음을 확신하며 미카미가 이 창고로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 자신도 미카미를 기다리고 있음을 밝힌 니아는 그의 노트를 미리 조작해 두었음을 이야기하며 미카미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신이야!
예상대로야. 노트의 조작, 난 알고 있었다. 네가 조작한 건 미카미에게 준비시켰던 가짜. 그리고 지금 미카미가 이름을 적고 있는 건 지금까지 숨겨뒀던 진짜라고. 미카미는 매사에 병적일 정도로 규칙적인 남자. 정확하게 매일 한 페이지씩 노트에 이름을 적어 넣지. 우리가 만나는 날이 오른쪽 페이지가 되게 설정하고 그날 이후에 모든 페이지를 바꿔치기 하는 거지. 그것이 너의 필체. 노트를 조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카미에게 매일 가짜 노트를 체크하도록 당부했다. 넌 아두네. 애를 따라가려면 멀었어. 너한텐 정말 실망이야. 밖에 계신 분, 노트에 이름을 적었습니까? 네, 적었습니다. 안 돼. 아직 웃으면 참아야 돼. 이제 40초 후면 전부 죽는다. 미카미 테로,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신이야. 37, 38, 39. 니야, 나의 승리다. 40! 라이토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것과 달리 40초가 지나도 니아는 죽지 않은 채 멀쩡했고, 이에 자신이 키라임을 자백한 셈이 되어버린 라이토는 자신의 계산이 빗나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이성을 잃고 몸부림칩니다. 사실 니아는 미카미가 만든 가짜 노트 외에도 금고에 따로 숨겨두었던 진짜 노트까지 조작해둔 상태였으며 제반니가 같은 볼펜으로 그의 필적까지 그대로 모방하였고, 그 시점은 바로 멜로가 중간 연락책인 키요미를 납치한 날, 즉 미카미가 라이토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었으며, 당시 미카미는 독단적으로 키요미를 제거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규칙적인 생활을 어기고 진짜 노트를 숨긴 금고를 찾아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진짜 노트의 존재를 알게 된 제반니는 그의 금고에 있던 진짜 노트를 그대로 복제하여 그 가짜 노트를 금고에 넣어두었고, 이에 가짜 노트를 진짜인 줄 알고 가져온 미카미는 니아를 비롯한 수사 인력들의 이름을 적어도 죽음의 심판을 실현시키지 못합니다. 노트에 이름을 적게 만들었어. 끝을 본다고. 내가 할 수밖에 없군. 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멜로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목표인 애를 뛰어넘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둘이만 애가 견줄 수 있고 애를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애리 패한 키라 앞에 확실한 증거를 내밀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키라다. 그럼 어쩔 거지? 여기서 죽일 건가? 난 키라, 신세계의 신이다. 지금의 세계에선 키라가 곧 법이며 키라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 이미 나는 정의이자 전 세계인의 희망이야. 하지만 아직 세상은 썩어 빠졌어. 썩어 빠진 인간이 너무 많아. 누군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밖에 할 수 없어. 누가 할 수 있었겠어? 이만큼 해냈겠어? 누가 계속하겠어? 그래, 신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아니요, 당신은 사신과 노트의 힘에 눈이 멀어서 신이 되겠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미치광이 대량 살인범, 단지 그것뿐. 니야, 지금 네가 들고 있는 노트 진짜일까? 나나 미카미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보지 그래. 노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숨겨진 노트야! 멍청아! 누굴 쏘는 거야? 죽고 싶어! 너의 아버지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병신처럼 착하고 정직한 인간이 손해를 보는 거야. 거기에 있는 녀석들을 죽여버려! 쏘라고! 피로 쓰려고 해! 이런 자식을 죽여버리라고 해! 맞다! 진짜 뭐야 이게. 미카미, 이 자식들을 죽이라고!
우리가 졌어, 라이터.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쉬어. 그래도 오랜 세월 서로의 따분함은 달래줬잖아. 덕분에 재밌었다. 총상을 입은 채 도망친 라이토는 류크가 노트에 이름을 적음과 동시에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그 순간 눈앞에 엘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한편 홀로 전철을 타고 떠난 미사는 고층 건물 위에 올라선 모습을 끝으로 행적이 묘연해지고, 그 후 인간계를 떠나는 류크의 뒤에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귀가 비춰지며 데스노트 2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데스노트 1부는 원작 만화책 7권까지의 분량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전개와 연출로 키라가 된 라이토의 광기를 극한으로 표현해냈고, 특히 애니판에선 예수가 배신자 유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오마주한 엘의 세족식을 오리지널 연출로 추가하여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라이토의 죄를 씻겨주는 의미와 함께 데스노트가 없었더라면 그 둘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인 라이토와 엘의 인물 설정이며, 마치 성과 악처럼 나뉘는 듯 하면서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엘의 모습은 진정한 선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데스노트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만큼 자칫하면 작품이 판타지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으나, 라이토와 엘의 치밀한 두뇌 싸움이 일부 처음부터 끝까지 개연성을 유지하면서 독자들이 현실적인 배경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엘이 라이토에게 첫 친구라며 우정을 드러낸 장면은 원작의 설정상 그의 우중을 떠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애니판의 엘은 적어도 라이토에게 자신과 비슷한 인간으로서의 동질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며, 그런 두 사람의 미운정은 앞서 언급한 세족식에서 은근히 묘사되고, 이에 애니판에서 보여지는 엘의 죽음은 라이토와의 작별 인사 이후 바로 전개되는 만큼 그 비극적인 효과가 배가 되었으며, 자신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눈을 감는 원작의 엘과 달리 아무런 대사 없이 그의 유년 시절과 종소리 연출이 맞물린 애니의 태장시는 엘이 마지막에 느꼈을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의 죽음으로 시작될 비극의 서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스노트 2부는 원작 만화책 12권의 분량을 11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1부와 달리 과도한 생략과 축약으로 원작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건 물론 그로 인해 스토리에 다소 어려움을 주었고, 특히 원작에선 라이토가 목숨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사망했으나 애니에선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죽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로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 라이토의 앞에 엘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일부에 이어 두 사람의 묘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엘과 라이토의 탄탄한 두뇌 싸움을 보여줬던 1부에 비해 2부의 전개가 매우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며, 그 중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미카미의 노트를 완벽히 복제하는 만능캐 제반니나 하필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잠시 떨어뜨린 순간에 등장해서 13일의 규칙이 거짓이라고 말해주는 사신 시도우 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연이은 등장이 전개의 억지스러운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그 외에도 많은 신도들 중에서 단번에 미카미를 찾아낸 니아의 엄청난 촉이라던가 미카미의 실수 하나로 희비가 갈린 라이토의 결말 등 사건 해결의 대부분이 우연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며, 안 그래도 엘의 강렬한 개성을 반도 살리지 못한 니아와 멜로가 마지막에 둘의 힘을 합쳐 엘을 뛰어넘었다는 묘사는 앞서 보여준 우연적인 전개 때문에 더욱 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초반에 최고의 엘리트였던 라이토가 데스노트로 인해 타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결말은 성우들의 광기 어린 연기와 독특한 연출로 원작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데스노트를 선악과로 묘사하거나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와 피에타, 예수의 세족식을 보는 듯한 엘의 행동 등 종교적인 색채로 작품의 해석을 다양하게 풀어냈고, 특히 데스노트를 사용한 인간은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없다. 즉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사후세계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며, 죽음의 허무함과 라이토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던 원작과 달리 애니는 엘의 환영에 등장하는 엔딩으로 원작과는 다른 해석을 표현하고 있음을 내포하며, 라이토가 죽음 직전에서야 비로소 과거의 순수함을 되찾고 눈을 감는 모습을 통해 그 또한 살인자이기 전에 평범한 소년이었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